안녕하세요. 목소리가 되게 예쁜데요? 얼굴이 예쁜가 봐요. 몰라요. 나도 못 봤어요.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취직한 20살 여자입니다. 월급 날만 되면 한 남자한테 전화가 오는데요. 너 봉급날이지? 밥 좀 사주라. 제 월급날을 귀신같이 알고 연락 오는 이 사람은 바로 아빠입니다. 심지어 여보세요? 야, 우리 딸이 밥 사준다는데, 야, 너희도 올래? 아빠 지인까지 불러서 비싼 고기에 술까지 시켜 드신다고요. 뭐 부모님께 사드릴 수 있죠. 하지만 전 살면서 아빠한테 단 한 번도 지원받은 적이 1도 없어요. 설마. 어릴 때 부모님이 헤어지신 뒤 전 친할머니 손에 컸고요. 아빠는 평생 제게 관심이 없으셨어요. 아빠, 어제 고등학교 졸업식이었는데 왜 안 왔어요? 중학교 때도 안 오더니. 깜빡했어. 아빠에게 생일 축하도 단 한 번을 받아본 적 없는데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한 순간부터 왜 갑자기 친한 척을 하시는 걸까요? 하다 얼마 전엔 너 이제 성인이니까 아빠 신용카드 하나 만들어줘. 한도는 저 150만 원으로. 신용카드를 왜? 요즘 돈이 좀 부족해서 딸이니까 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. 어린 시절엔 너무 힘들어서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는데 막상 성인이 되고 나니 눈앞이 더 깜깜해졌어요. 제 인생에 봄날이 오긴 하는 걸까요? 잠깐만요. 거기 셋째 줄에 그 가운데 지금 누르는 거 아니에요. 사연을 다 듣고 얘기 사람 나오고 누르셔야지. 읽어준 것만 주고 누르면 그럼 어떡해요? 미리 듣는 건 없어. 들어볼 것도 없는 거예요? 마음은 알겠지만. 뭐 바쁜 일 있는 건 아니고? 어때요, 우리 재환 씨? 들어보니까.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아서 네,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왜요? 또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. 예. 제가 또 좋게 풀어야죠. 생활 전체를 뛰어든 우리 딸이 보낸 고민입니다. 자, 고민의 주인공 나오세요. 아이고, 야, 아들 착하다. 잡으려고. 유재환 손을 야, 내 동생이야. 아빠랑은 같이 사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지금 사는 상황이 어때요? 어렸을 때 엄마랑 이혼하시고 아예 할머니랑 살고 있었어. 친할머니랑 그냥 살고. 네, 아버님께서 신용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. 그게 언제예요? 한 2달, 3달 전에 얼마 안 됐네요? 아빠가 월급 받지 않았냐고 너 월급 받지 않았니? 밥 사달라고 연락이 오셨어요. 너 나이 이제 성인 아니냐고. 성인 된 거 나이 아니냐? 생일 지나면 신용카드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세금 같은 거 내기가 어려우시니까 저보고 그걸 갚은 다음에 아빠가 용돈 카드비지. 돈이 다시 준다고. 그래서 그걸 만들어 드렸어요? 아직 나이가 한 달 남은 상태였는데 생일이 아직 안 지났군요. 네, 그래가지고 아직 못 만들어 드렸어요. 현재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? 저 동사무소에서 행정직으로 일하고 있어요. 동사무 주민센터. 그러면 월급이 1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아빠가 지인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친구들한테. 우리 딸이 밥을 사준다는데 너도 올래?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몇 분이 오셨어요? 한 분. 한 분. 근데 어른이시니까 술을 드시잖아요. 술까지 같이 드셨구나. 그래서 두 분 술 드시면서 얼마 썼어요? 7만 원 본인이 예상했던 돈. 범위보단 좀 많이 나와요. 혼자 사드릴 거면 그렇게 생각 안 했었어요. 아빠가 언제부터 금전적인 부탁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? 고2 때 제가 알바를 했어요. 아빠가 차비가 없어서 20만 원 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빌려달라고? 그때부터 시작이거든요. 근데 아빠가 이 일을 안 하세요? 제가 매번 전화할 때마다 일이 바뀌셨거든요. 아빠가 뭐 창업을 하셨고 볼링장도 하셨고 화물차라든가 버스 이런 일들을 계속 바꾸셨어요.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에요? 지금은 현재 집에 계신다고. 지금은 그럼 일 안 하고 계신 상황. 네. 솔직히 정말 궁금한 거는 아버지와의 왕래가 잦았었나요? 아니면 잦지 않았었나요? 할머니랑 살다 보니까 이제 생활비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였잖아요. 네네. 이제 할머니한테 아빠가 생활비라든가 저희 이제 학교 다니니까 용돈 같은 거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없어요? 용돈 같은 거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.
그럼 어떻게 생활을 했어? 그 할머니가 기초수급자셔서 어렸을 때 그 돈으로 계속 학교 생활을 그것도 했거든요. 얼마 안 될 텐데. 빠듯하셨을 것 진짜 같아요. 자, 빠듯했을 예. 그 딸한테 부탁을. 좀 당당하게. 아 근데 그럼 아버지께서 또 딸한테 계속 부탁을 하시는 건? 혹시 어떤 것도 부탁한 거 있어요? 아빠가 할부로 차를 쓰셨는데 이제 다달에 돈을 내야 되는데 못 내신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빠가 이제 신용불량자셔서 차를 못 뽑으니까. 세요. 그래서 저랑 아빠랑 성인 되면 공동명의로 하자고 하셨어요. 카드도 명의를 좀 같이 해달라고 그러고 차도 명의를 같이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거 야 이 한 달 전에 이거 안녕하세요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거예요? 아니, 아빠가 좀 철들었으면 해서 나온 거야. 아빠가 이제는 손 벌리지 않고 네. 아빠를 만나보겠습니다.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. 네. 안녕하세요 아버님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따님이 이제 고민이 있으셔서 신청을 해서 나오셨는데 이해가 되세요?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요? 예? 아버님 전혀 이해가 안 되세요? 우리를 따님 좀 이해시켜 주세요. 그럼 아버님 왜 이해가 안 됐습니까? 아 신용카드야 딸이 해줄 수도 있는 거죠. 딸이 해줄 수도 있는 거죠. 제가 지금 필요한 아니, 20 살인데. 상황이니까. 아니, 아버님. 당당하시네 아버지. 아니, 아버님 신용카드가 왜 신용카드예요? 신용을 믿고 내주는 카드잖아요. 근데 아, 그거는- 딸한테 신용이 없잖아요. 20만 원 빌려갔다는 것보다 안 줬잖아요. 네. 근데 아버님이 만약에 그 신용카드를 또 같이 공동명의로 해서 만약에 그 못 갚으실 경우에 딸도 자칫하면 이제 20살인데 신불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. 아버지가 돼서 딸 신용불량자나 절대 만들 일은 없죠. 꼭 만들어 달라는 것보다도 제가 좀 부탁을 한 겁니다. 제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. 아버지 근데 제 생각에 그래요. 저는 법을 배웠거든요. 명의라는 게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의지. 이름을 가진 사람은 우리 따님이에요.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명의를 쓰시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. 이 의지를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는걸요. 저희 궁금한 게 어떻게 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신 거예요? 제가 좀 귀가 좀 얇아요. 누가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알았어 빌려줄게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 안 빌려줄 수는 없잖아요. 막상 빌려주려고 제가 돈이 없잖아요. 그래서 대출 받아서 빚내서 빌려주는 거야? 안 돼요. 예. 빌려주는 거야? 안 돼요. 예. 아니 없는데 어떻게 빌려줘요 아버지? 왜? 그러면 저 빌려주신 돈 받은 적 있으세요?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.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. 일단 아까 그 차도 공동명의로 이렇게 같이 아. 사자고 한 그 얘기는 뭐예요? 제가 직장을 골프장을 출근을 해야 되는데 새벽 출근을 할 때가 있고 그럼 차가 없으면 오히려 출근을 못 해요 제가요. 대중교통 대중교통 시간대가 안 맞아요. 그럼 지금 차가 없어서 일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? 아 지금 하고는 있어요. 지금 친구들을 따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생활비를 딱딱 애들 등록금이니 뭐든 딱딱 보내주셨다는 얘기예요? 아니요. 아니, 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내? 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내? 근데 아버님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20살 월급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. 근데 왜 그렇게 지인까지 데리고 가서 술까지 먹고 또 자주 전화해서 밥을 사달라고 하는지. 아 예. 그거는 제가 그때만큼은 딸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. 그 친구는 왜 부른 거예요? 제가 잘 아는 지인의 형수예요. 형수님하고 좀 상의할 게 있어서 만나서 상의를 하다가 갑자기 또 딸이 보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전화를 했죠. 7만 원이란 돈이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건 좀 아빠가 먹는 게 좀 아까웠나 보죠? 좀 아까웠나 보죠?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님 그 전에 먹여 살리려고 노력하셨던 아빠의 모습이라면 아깝지 않았겠죠? 그럴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아버님 여기 나오실 때는 딸 얘기를 실컷 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나오셨죠. 근데 아버님도 너무 욱하시는 것 같아요. 아버지가 먹은 게 아까웠나 보죠. 이 말은 그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. 그죠? 욱하는 좀 성격이세요? 네, 좀 그렇습니다. 아니 아버님의 지금 어떤 핑계라든가 아버님의 살아온 환경보다는 지금 이 친구들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? 그럼 이제 아버님은 낳아놓고 아버님 책임 안 지셨잖아요. 네, 그건 인정합니다. 사실 저는 딸분이 친구분도 오셔서 밥 사주시고 뭐 그런 얘기가 처음에 이상한지 몰랐어요.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거든요. 우리 아들이야! 네, 막 밥도 사게 하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딸이 그 7만 원이란 돈을 아깝지 않게 만들어주셔야 그렇지 그 얘기지. 이제 감정 표현도 해주시고
아빠가 솔직히 저희한테 그냥 해준 게 너무 없잖아요. 자격증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은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줘야 돼요. 근데 제가 돈이 없잖아요. 그거 할머니한테 자격증 따야 되니까 돈 줘요. 이렇게 할 수도 없고. 그럼 우리 따님은 그 고2 때부터 아르바이트 했다고 하셨잖아요. 어떤 일을 하셨어요? 주방에서 닭을 손질하거나 피자집에서도 일했고 피자집. 곱창집에서도 일했고 많은 식당을 전전하면서 그 일을 하고 그랬던 이유는 제가 월급이 150만 원 정도 되는데 저라도 할머니한테 보탬되고 싶어서 용돈 10만 원씩 드리고 동생 먹고 싶은 것도 사주기도 하고 본인을 위해서 쓰는 거는 뭐가 있어요? 그냥 옷 몇 벌 사고 거요. 한창 또 꾸미고 이런 거 좋아하려니. 참 친구들하고 맛있는 것도 놀고 먹고 싶고. 친구들 다 가는 대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그 상황이 아니니까. 이제 가슴이 아빠가 아프네요. 자리를 못 잡고 이제 동생도 이제 고3인데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는 시기라서 제가 대학을 가라 그랬어요, 원래는요. 저는 돈 벌려고 나가라고 한 적은 없고요, 사실. 가면 저도 말씀과 그렇게 안 돼요. 지가 필요했으니까 나왔겠죠. 이게 뭐야.